오늘 이 이야기는 부모님의 날카로운 말씀에 남몰래 상처받고 돌아서야 했던 자녀들과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입 밖으로 나가는 가시돋친 말 때문에 밤잠 설치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에게 바치는 따뜻한 헌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사랑하면서도 왜 그토록 서로에게 아픈 말을 남기며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그 엇갈린 진심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나요? 객지에 살던 자녀가 큰맘 먹고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식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피곤함이 섞여 있었지요. 부모님은 며칠 전부터 시장을 봐두고 손이 많이 가는 나무를 묻히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입술을 타고 나간 첫 마디는 무엇이었나요? 바쁜데 뭐하러 왔어? 잠이나 자지. 현관에 놓인 자식의 낡은 구두를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고생 많았다. 보고 싶었다라는 말 대신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제대로 먹고는 다니냐며 타박 섞인 말투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자식은 짐을 내려놓다 말고 멈칫합니다. 오랜만에 와서 얼굴 좀 보려는데 엄마는 왜 오자마자 화를 내? 정막이 흐르는 거실, TV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던 그 오후의 풍경. 부모는 주방으로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고 자식은 방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던 그 기억.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그런 그림자가 머물다 간 적이 있으신지요? 자녀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날 부모님이 내뱉은 날카로운 말투는 화가 아니라 사실 지독한 미안함이었다는 것을요. 바쁜데 뭐하러 왔어라는 말은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라는 뜻이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는 타박은 내가 너를 더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부모의 죄책감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미안함은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평생을 강한 부모로 살아야 했던 분들에게 미안하다는 고백은 곧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같아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미안함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가장 만만한 표현 방식인 잔소리와 타박이라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말투가 거칠어졌던 건 성격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말들이 밖으로 쏟아지며 깨진 파편들일 뿐입니다. 부모님들이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지금의 5060 세대가 공감과 소통을 배우며 자랐다면 지금의 부모 세대는 생존과 책임만을 뼈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법보다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을 고치고 자식 입에 들어갈 쌀을 구하는 것이 더 시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말투는 곧 무기였습니다. 시장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 목소리를 높여야 했고 자식들이 엇나가지 않게 하려 단호한 어조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팽팽한 활시위처럼 사셨던 분들입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활시위를 풀고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손가락이 굳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님의 투박한 말투는 인생의 굴곡을 다 견뎌낸 굳은 살입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이 부드러울 수 없듯이 굳은 살이 박힌 마음에서 나가는 말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투는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한 세상을 버텨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기록입니다. 72세 이옥부님 이야기입니다. 딸애가 생일이라고 비싼 옷을 사왔는데 이런 거 사올 돈 있으면 저축이나 해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딸이 울면서 나가는데 저도 거실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예쁘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왜 제 입은 제 마음을 배신할까요? 49세 김지연님 이야기입니다. 아버님 생신이라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는데 아버님이 사위한테
사업은 제대로 하냐며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 눈치 보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51세 최승우님 이야기입니다. 전화만 하면 싸워요. 어머니는 늘 바쁘니 끊어라라고 하시죠. 나중에 이웃분께 들어보니 제가 전화하면 온 동네 자랑을 하신다네요. 앞에서는 왜 그렇게 차갑게 구시는 건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보세요. 우리 모두는 사랑의 언어가 달라 서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을 타박으로 주고 자식은 그 타박을 겁으로 읽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집의 문틈 사이로 이런 한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참 못난 자식이었고 지금은 참 서툰 부모입니다. 몇 해 전 연세 드신 제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그러시더군요. 너는 어릴 때부터 참 말이 예뻤는데 나이 드니 왜 이렇게 말투가 무뚝뚝해졌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머니께 제가 바빠서 그렇죠 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어머니의 부쩍 야윈 손등을 보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고작 말동무뿐이라는 사실이 너무 죄송해서 그 죄송함을 들키기 싫어 일부러 벽을 쳤던 겁니다. 반대로 제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놈이 직장에서 힘들었다며 술 한잔하고 들어온 날 힘들었지? 고생 많다라고 안아주면 될 것을 제 입에선 술이 문제다, 운동을 해라 같은 뻔한 소리만 나갔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럴까? 평생 글을 쓰며 마음을 달래는 사람이라면서 왜 내 자식 마음 하나 다독여주지 못할까? 그날 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저희 아버지가 서 계시더군요. 평생 공부해라, 조심해라라는 말밖에 모르셨던, 하지만 자식들 잠든 밤이면 몰래 문틈으로 발가락을 만져보시던 그 무뚝뚝한 아버지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투라는 건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내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입술로 터져나오는 방식이라는 것을요. 저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지금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뱉고 나서 밤새 이불을 차며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말투가 뾰족해질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지금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 내 마음이 비명을 지르고 있구나. 자녀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모님의 날카로운 한마디 뒤에는 수만 번 삼킨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이 퇴적암처럼 쌓여 있다는 사실을요. 부모님 또한 자신의 말투에 매일 상처받고 후회하며 잠드신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는 완벽한 대본 없이 무대에 올라간 서툰 배우들일 뿐입니다. 부모님의 거친 말투는 당신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평생을 사랑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느라 닳고 닳아버린 마음의 마지막 안간힘입니다. 자녀분들, 오늘 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엄마 아빠 말투가 왜 그래? 라고 따지기 전에 그냥 엄마 오늘 목소리 들으니 좋다라고 먼저 한마디만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의 가시는 다정한 말 한마디에 가장 먼저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오늘 내뱉은 말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말투가 어떠하든 자식들은 당신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저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길게 자식의 얼굴을 바라봐 주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닿고 싶어하는 섬들입니다. 말투라는 파도가 거칠어 잠시 배가 닿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바다 밑에는 아주 깊은 사랑의 지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부모와 자식 사이 그 좁혀지지 않던 거리 위에 작은 다리 하나를 놓아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귀한 자식이고 당신은 여전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서툰 길을 걷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마음의 결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